자, 페이지 14쪽에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관계 1, 그 다음에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관계 2가 75쪽에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요 단문에서 오면 학생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문제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생각해. 산술 기압을 배웠다? 그럼 그걸 언제 쓰지?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리 좀 할게. 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 3학년 때까지 문제를 풀어보면, 아니, 무엇의 최대를 구하세요, 또는 무엇의 최소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먼저 생각해. 뭐의 제곱 더하기 세모가 있으면 앞에가 플러스일 때는 이거 최소값, 마이너스이면 야가 최대값 되는 건 알겠어. 즉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즉 2차 함수의 포물선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산술 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만 나와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오지, 조금만 더 풀다 보면 산술 기압이 거의 메인이에요. 메인 테마거든요. 그래서 산술 기압 평균만 적을게요. 산술 기압 평균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도 못 고치겠고 산술 기압 평균도 문제를 못 풀겠네.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가 야를 뭐하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고난이도 문제 거의 대부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지. 근데 좀 팁을 주자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면, 보이는 범위가 주어지든 보이지 않는 범위가 주어지든, 범위가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최대 최소는 거의 대부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 그래, 그러면 다시 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필수 예제 문제를 보면 뭐의 최소 뭐의 최대, 즉 최대 최소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될 그림을 그려준 거야. 첫 번째 완전 제곱식, 이게 완전 제곱식 못 만들잖아. 못 만들겠어. 그럼 그 다음 단계 산술 기압 평균, 즉 산술 기압 평균은 A가 0보다 컸을 때, B가 0보다 컸을 때, 자,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더 커나 같다라는 게 산술 기압 평균 절대 부등식 외워야 될 거고, 그러면 문맥상에서 무슨 양수 조건이 주어지면 거의 99.99% 뭐야?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구조가 뭐가 되냐면 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곱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합이 주어지고 무엇에, 곱의 뭘 물어본다? 최대값을 물어보면 산술 기압 평균일 거야. 또는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이 무슨 값 물어보면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것 또한 거진 대부분 산술 기압 평균이야. 그럼 다시 이거 둘이 말이 헷갈려. 선생님 최대 최소 막 헷갈린데. 그래, 헷갈려. 나도 인정. 헷갈린다고 한다면,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을 때 산술 기압을 거의 대부분 쓴다. 근데 느낌이 어떠냐면, 합한 거는 계산하고 통분해주면 자꾸 지저분해지는데, 이 둘이를 뭐 하게 돼버리면 곱해주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형태가 돼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또 산술 기압일 확률이 매우 높아. 알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 단계별로 할 건데, 산술 기압 평균은 양 조건이 붙어 있으면 99.99%, 그리고 합이 주어지고 곱이 최대를 물어볼 거나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 산술 기압 평균 써. 그 산술 기압 평균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유형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냥 써라. 즉 페이지 74쪽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써라. 두 번째, 분배 법칙 해볼래? 분배 법칙. 그 다음 세 번째, 치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곱을 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역수를 취하거나 그런 형태가 있긴 한데, 이거는 기타 등등. 당연히 응용이니까 그렇지. 그럼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지. 그죠? 이것들을 확실히 이해된다면 이제 기타 등등 제곱하고 역수 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지금 페이지 14쪽에 있는 필수 예제 4번은 결국 강이야.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서 100%지. 99.9%지. 그리고 뭐가 주었어?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산술 기압 평균. 그 산술 기압 평균은 합의, 즉 3x 더하기 4y가 항상 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둘이 곱한 거 3x 곱하기 4y보다 더 커나 같다라는 게 산수기하평균. 즉 3의 x 더하기 4의 y는 더 커나 같다 2 루트 12xy가 돼. 근데 문제에서 xy가 얼마를 했어? 2라 그랬지? 그럼 결국 이거는 2 루트 얼마가 돼? 24가 되는 거죠. 24는 참고로 6, 4, 24가 되기 때문에 따라 슈 이쪽은 야는 4 루트 얼마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한 번 더 적을까? 그러므로 3의 x 플러스 4y는 더 커나 같다. 야는 4 루트 6보다 더 커나 같다. 그러니까 야의 무슨 값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이 얼마다? 4 루트 6이고 서술형 쓰거나 정답을 구할 때 항상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돼. 단 등호는 꼭 무조건 조건이 된다. 3의 x는 뭐와 똑같아? 4의 y와 똑같았을 때 성립한다 라고 꼭 정리가 꼭 돼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야. 2번도 합이 주어지고 곱의 무슨 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산수기하평균이죠. 그럼 야는 x 더하기 9y는 커나 같다. 2 루트 뭐가 돼? 둘 곱하니까 9xy가 될 거고. 자, 여기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12가 될 거고요. 뾰병 2가 되고 야는 3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루트 얼마가 돼? xy가 되는 거지. 그냥 6이 12가 될 건 약분돼서 결국 이거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루트 xy가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크게 비교하려면 똑같이 루트 씌워주면 루트 얼마가 4가 되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xy가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xy는 무엇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 값 중에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라 적어주시고 또 꼭 적어야 되는 게 뭐였지? 단 등호는 어떨 때? x는 9y일 때, 즉 x가 얼마? 6이고 9y가 6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요령껏 어차피 둘 똑같아야 돼요. 선생님 x 6이네요. 그래 x 6이야. y가 얼마야? 9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바로 정답도 구할 수 있는 게 요령이란다. 알겠습니까? 자, 74쪽에 문제 4-2번 문제예요. 자, 일단 풀어볼게. 자, 문제 봐봐. A, B가 양수조건 주어졌지. 99.9% 산수기하평균 최대 최소 물어봤으니까 또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더 확실해졌지. 그치? 산수기하평균이야. 산수기하평균 바로 풀자. 그럼 야는 결국 A의 제곱 더하기 16B의 제곱은 2 루트 2 곱하니까 16A 제곱 B 제곱 정리될 거고. 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16B의 제곱이 야는 2 곱하기 4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는 거 확인. 자, 그때 A제곱 더하기 16B의 제곱 8이라 했어. 그럼 8은 야는 여기가 8 뭐가 돼? AB가 될 거고. 그럼 결국 1보다 작거나 같고 AB. 그럼 AB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데. 자, 이때 그냥 1만 적으면 안 된다 했지? 꼭 뭐 적으랬죠? 자, 등호는 A의 제곱과 16B의 제곱이 같을 때. 그럼 다른 말은 A는 뭐와 똑같아? 4B와 똑같을 때 양수니까 플러스 붙여야 되는 당연한 거고. 이것일 때 뭐가 된다? 성립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번 문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쉽게 문제 풀리지만 옆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되게 중요해. 자, 두 가지 풀이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풀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자, A 더하기 B가 2야. 합과 뭐가 주어져도 곱이 주어지는데 합과 합이 주어진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래서 이거 좀 달라 풀이가. 자, A 더하기 B가 2였고 그러면 일단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야부터 봐야지. 그러면 야는 A, B는 A 더하기 B야. 어머? 2였네? 그러면 A, B가 얼마? 2가 됐구나. 이런 숨은 뜻이 있었구나. 오케이. 그럼 A, B가 2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는 합이 주어지고 야의 값이 뭐하면 뭐할수록 크면 클수록 야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합이 주었을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케이스. 즉 산술기하평균.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가 2 루트 AB가 될 거고.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문제에서 얼마를 했냐면 2라 했으니까 야는 2보단 커나 같다 2 루트 AB. 자, 1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돼? 루트 AB. 양변 제곱해도 되겠죠?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AB가 되는 거지. 그러면 A, B 값 중에서 가장 큰 건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단 등호는
자, 중요합니다. 등호 조건. 등호 조건 때문에 자꾸 틀리는 경우가 많아. 등호는 A와 B가 어떻을 때? 같았을 때. 그럼 A와 B가 각각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2라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솔직히 1번 풀이는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합과 합이 주어진 또 다른 케이스야. 잘 기억해. 합과 합이 주어진 또 다른 케이스야. 산수기하 평균에서. 자, 합과 합이 주어졌을 때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를 이용해서 뭐 하냐면 야는 분배 법칙을 유도해야 돼.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유도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선생님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배 법칙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다 곱해. 자, 뭘 더 곱하면 될까 여러분? 여기에다 2를 곱해. 그럼 2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좀 몰래 쓴 거와 똑같은 거 맞지? 네, 선생님 맞아요. 자, 2분의 1이 있을 거고 그때 여기는 2는 결국 뭐라 적을 수 있어? 저기 있는 숫자 A 더하기 B, 여기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로 적을 수가 있어. 그 다음 분배 법칙해. 그러면 2분의 1이고 중괄로스 대비 1, 1, 2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에 뭘 써?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얼마가 돼? 약분하니까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2가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뭐가 2야?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야는 결국 2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값이 얼마라고 적어주면 돼? 야가 2가 되는 거죠. 2.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자, 더해주고 계산해주면 야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 4가 약분하니까 얼마가 된다?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풀이하고 2번 풀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1번 풀이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2번 풀이가 중요한 거니까 2번 풀이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복습 좀 천천히 해주시고요. 우리는 페이지 74쪽 정보겠습니다.